안녕하세요. 저는 성경학원에서 세종고 내신을 담당하게 된 김진영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수업을 소개하는 말을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최강의 이해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명한 전달력, 세 번째로는 학생들과의 친화력, 그리고 마지막 성적 상승까지 이어지는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제 수강생 후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영어는 진양쌤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수업에 진심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강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세종고에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어휘 유형인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 한번 봐보시면 단어 같은 경우가 변형이 되는데 굉장히 헷갈리게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의어 학습까지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법입니다. 어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나와주는 것처럼 밑줄을 그어놓고 그 부분에 대한 어법성 판단을 물어보는 것인데 오른쪽에 원문과 변형된 부분을 한번 가보시면 전치사 in 하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그마한 부분을 없애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풀 때 꼼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어법 학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간접쓰기인데요. 즉 순서와 삽입 같은 문제들을 간접쓰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문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변형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라서 그래서 충실한 암기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 암기를 하면서 글의 논리적 흐름 같은 경우를 정리해가는 것이 제일 필요해 보이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좀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유형은 세종고의 시그니처 유형인 한국어 서술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화면을 한번 봐보시면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1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정답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학교에서 공개한 정답이 되겠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들을 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글 자체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는 능력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이해한 것을 논리적으로 글 쓰는 훈련까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예상 등급 컷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등급제가 이렇게 시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5등급제는 예상 등급 컷이 일단 1등급 컷은 80점 후반대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는 80점 초반, 그 다음에 3등급 같은 경우는 70점 초반 정도에 이렇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별 필요 역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봐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충실한 지문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맞출 수 있는 기본 문제를 맞추게 되면 기본적으로 3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2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충실한 지문 암기와 기본 문제 풀이와 더불어서 심화 변형 문제 풀이와 그 다음에 어법 어휘 훈련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법을 고쳐보고 그 다음에 문맥상 어색한 어휘 같은 경우들도 고쳐보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 것이 2등급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등급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실전 훈련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실전 훈련을 충분히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대비까지 꼼꼼하게 하는 것이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학원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고 대비 방안을 세워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필기본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 포인트, 어휘 포인트, 그 다음에 주제, 그리고 또 동반이어까지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흐름을 볼 수 있는 마인드맵까지도 적용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의 필기본만 본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출제 포인트들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맞춤형 자료인데요. 아무래도 내신 같은 경우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술형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이 서술형 대비집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전체 범위에 대해서 총정리한 자료를 조그마한 책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소책자 같은 경우들도 저희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내신은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얼마나 같은 지문들을 복습해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습지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의 자료가 아이들한테 쭉 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는 직전 총정리 자료인데요. 지문을 쭉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즉 6회에 걸쳐서 학습을 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총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료는 아이들 내신 시험 하루나 이틀 전에 이렇게 받게 되는 자료가 되겠고요. 그래서 주로 출제 포인트들을 싹 다 모아놓은 자료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총정리를 할 때쯤에는 저희가 이제 많은 지문을 보고 그 다음에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중률이 높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알찬 자료들로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왼쪽에 성적표를 한번 봐보시면 아이들이 시험을 이렇게 하나씩 보게 되면 이러한 성적표들을 받게 됩니다. 즉
어떠한 유형을 틀렸고 어떠한 유형을 맞췄는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표를 한번 봐보시면 이제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지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그래프 같은 경우 봐보시면은 이제 내 성적이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지, 유지되어 있는지,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지까지 이렇게 꼼꼼하고 누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문자 발송인데, 제가 이제 수업을 끝나게 되면 이제 어머님들께 학습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과제는 어땠고, 암기는 어땠고, 총괄 시험은 몇 점이었고, 코멘트까지 이렇게 달아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네,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시 여기셨으면 좋을 게 뭐냐면 제시험 관리와 맞춤형 관리와 멘탈 관리인데, 제시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효율적 관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원에 와서 저랑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하는 대면 관리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관리까지, 즉 문자나 카톡이나 줌 같은 경우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이들마다 굉장히 케이스가 다르고, 그 다음에 필요가 굉장히 다른데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멘탈 관리까지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관심까지도 세심하게 지금 제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내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프리내신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내신 경향을, 내 학교에 대한 내신 경향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은 아이들한테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세종고 내신에선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패턴을 미리 한번 학습해보고, 그 다음에 미리 보는 세종고사를 통해서 고등학교에 갔을 때 몇 등급일지를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프리내신 때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 놓았는지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쉽게 생각해 주시면 1회차 같은 경우는 객관식, 그 다음에 2회차 같은 경우는 서술형을 정복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1회차 같은 경우는 객관식 빈출형 탑5를 정복할 거고, 그 다음에 동반이어 300개 암기, 그 다음에 세종고 빈출 어법 정리가 이 단계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회차 같은 경우는 서술형인데, 최근 들어서 서술형의 경향은 배열 영작이 조금 많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법 오류 수정을 또 고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약문 완성 훈련까지 이 세 가지가 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에 맞춰서 저희는 2회차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내신 자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술형 집중 자료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필수 어법 정리 자료도 마찬가지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객관식 탑5까지 이렇게 자료를 아이들이 받아볼 수 있게 풍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표 같은 경우는 강사가 2명이 들어갑니다. 저 김진영 강사와 그 다음에 송석원 강사가 들어가게 되고, 2월 프리내신과 3월 본내신 모두 토요일과 그 다음에 화요일에 각각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점이 2월 프리내신과 3월 본내신 같은 경우는 요일과 시간이 모두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프리내신 기간에 한번 이렇게 시간표를 한번 짜 놓으시면 그러면 3월달까지도 계속 바꿀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용이한 시간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강사들은 이렇게 세종고 1년을 책임지는 강사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 시간, 이 요일 때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세종고 1 설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학원 데스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